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얼굴이나 손등에 갈색빛의 흐릿한 점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은 흔히 노화반점 또는 검버섯이라 불리며 특별히 아프거나 가렵지는 않지만 얼굴빛을 탁하게 만들고 인상을 한층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점들을 없애기 위해 값비싼 미백 크림을 사용하거나 피부를 얼리는 시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게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자칫하면 상처가 남거나 피부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자연 재료들만으로도 잡티를 은은하게 줄여주는 부드럽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저희 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따뜻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잡티와 기미가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현상을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며 주로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의 이면에는 나이 들수록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자외선과 햇빛 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우리가 매일 받는 햇볕 속에는 UV라고 불리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대사 기능이 활발하여 생성된 멜라닌도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배출력이 떨어지면서 멜라닌이 축적되고 그 결과로 기미와 잡티가 점점 짙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 손등, 팔뚝처럼 햇빛에 자주 노출되지만 보호하지 않는 부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세포 교체 노폐물 배출, 자외선에 의한 손상 복구 등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에 남은 색소나 손상 흔적이 장기간 방치되며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예전만큼 빠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내 활성산소의 누적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공해나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조용히 손상시키며 탄력 저하, 칙칙함, 주름 거칠어짐 등 노화 전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의 자체 항산화 방어력도 약해지면서 피부는 점점 더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부에서 바르는 제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상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기미가 옅어진 것처럼 보여도 체내에 활성산소와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면 다시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 케어와 내부 케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활성산소를 줄이고 체내 항산화 능력을 끌어올려줄 자연 유래 성분들이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 주방 안에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천연 식재료들이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약초, 향신료, 허브차 등은 피부 재생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손상된 세포를 정돈해주며 새로운 세포 형성을 촉진해
잡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집에 있는 그저 그런 식재료들이 어떻게 피부의 기미와 잡티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피부를 환하게 되살리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구하기 쉽고 대부분 가정의 주방에 하나쯤은 항상 놓여 있는 과일이죠. 많은 분들이 레몬은 음식에 새콤한 맛을 더하는 용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작고 노란 과일은 칙칙한 피부와 잡티를 자연스럽게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피부 재생 재료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천연 재료 중 하나로 자연의 화이트닝 스타라는 별명을 붙이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레몬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어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비타민C와 시트릭산, 이 두 가지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레몬 속의 비타민C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산화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줄여주고 동시에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주요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생성이 억제되면 점차 색소 침착이 줄어들고 얼굴의 어두운 부위나 잡티가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에 함유된 시트릭산은 자극이 덜한 천연 과일산으로 피부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색소가 많이 뭉친 부위를 점차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방치된 멜라닌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점점 더 진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 성분은 그 뿌리를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속부터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드러나게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약간 짠 다음 화장솜이나 면봉에 적셔서 잡티가 있는 부위에 살짝 톡톡 두드려주듯 발라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처음부터 원액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과 1:1로 희석한 후 팔 안쪽이나 턱선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후에는 15-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낮에 사용할 경우 햇빛과 반응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하루에 한 번, 특히 잠자기 전 꾸준히 반복한다면 약 2주에서 3주 사이에 피부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시술 없이도 점차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가 밝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미백 크림이나 레이저 시술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피부 회복 재료는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많은 가정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지만 그 안에 담긴 피부 회복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과식초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피부의 칙칙함과 기미를 자연스럽게 완화해주는 매우 강력한 천연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드러나는 피부의 색소 문제나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식초의 핵심은 말산이라는 천연 과일산에 있습니다. 이 말산은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릭산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피부에 남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죽은 세포들 사이의 접착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피부를 정돈해줍니다. 이렇게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세포 생성이 촉진되며 멜라닌 색소가 덜 축적되어 피부톤이 고르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식초는 피부의 산도, pH를 안정화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산도가 안정되면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회복력과 흡수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쓰는 다른 제품들의 효과도 훨씬 높아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피부 전체가 생기를 되찾고 칙칙함이 줄어드는 변화는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과 식초는 주방에 꼭 비치해 두고 꾸준히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사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 식초와 생수를 1:1 비율로 섞어준 뒤 화장솜에 적셔서 잡티나 기미가 고민되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 바릅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하루 한 번, 특히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할 수 있는 오전에는 자외선 반응을 피하기 위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방법을 2주에서 3주 정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피부 표면이 한층 정돈되고 색소 침착이 완화되며 전체적인 톤이 밝고 고르게 바뀌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꾸준한 천연 재료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사과 식초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중 하나로 찌거나 끓이거나 튀기는 요리에 자주 활용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은 이 평범한 감자가 피부에 놀라운 회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미 잡티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심지어 여드름 자국이나 오래된 상처 자국까지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속에는 카테콜라제라는 천연 효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피부에 자극 없이 작용하는 천연 미백 인자처럼 작동합니다.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완만하게 억제하면서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전분 비타민C, 비타민 B6,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의 갈증을 진정시켜주고 거칠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 있게 회복시켜줍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피부 타입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감자를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 얼굴이나 손 등 잡티가 있는 부위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둔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스킨케어 초보이신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긴 뒤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곱게 갈아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 기미나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이곰 30분 정도 그대로 둔 후 역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감자 속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깊이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 더 빠르고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든 피부 타입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극에 민감하거나 쉽게 붉어지는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감자에는 강한 산성 성분이나 알코올 인공향이 없기 때문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감자를 활용한 이 루틴을 실천하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결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톤이 균일해지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띠는 피부로 변화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피부 회복 재료는 바로 꿀입니다. 예로부터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피부 보습제이자 회복제로 사랑받아왔으며 단순한 달콤한 식재료가 아닌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재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시기에 꿀은 피부에 깊은 수분을 채워주고
부드러운 윤기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 속에는 천연 과산화물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를 손상 없이 맑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들도 풍부하여 피부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60세 이후에 특히 두드러지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를 늦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꿀이야말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중장년층에게 꼭 맞는 자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꿀은 가공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생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벌집꿀, 로우꿀 같은 종류를 선택하시면 꿀 속 천연 효소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피부에 더욱 깊은 효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끝에 꿀을 소량 덜어내어 김이나 잡티가 고민되는 부위에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1-2분간 마사지하듯 문질러 줍니다. 그런 다음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 됩니다. 꿀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보습과 색소 완화, 피부 진정까지 한 번에 도와줍니다.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즙을 소량 섞거나 감자즙과 함께 혼합해 팩처럼 바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천연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수분 공급과 색소 완화, 각질 정돈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며 흔히들 말하는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피부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하면 보통 매운 향과 눈물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 평범한 채소 안에는 피부 건강을 위한 귀중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두드러지는 기미와 색소 침착, 피부 칙칙함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재료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패는 천연 유황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겉면의 묵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짙게 쌓인 색소나 멜라닌 자국을 조금씩 엷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유황 성분은 피부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특히 햇빛에 민감하고 피부가 얇아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순한 각질 제거와 항산화 보호 효과가 꼭 필요하죠. 다만 양파 특유의 냄새와 매운 기운이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조금 갈아 즙을 짜낸 후 같은 양의 사과 식초와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 혼합액을 화장솜이나 면봉에 묻혀 잡티나 기미가 고민되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른 후에는 씻지 않고 그대로 자연 건조시키고 다음 세안이나 샤워 때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꾸준히 반복하면 피부의 변화를 천천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밝고 고른 피부색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눈에 띄는 잡티도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식재료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방 속 흔한 양파가 단순한 반찬 재료가 아니라 피부 본연의 맑음을 회복시키는 천연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피부를 다시 빛나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됩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알로에, 즉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가정에서도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민간 피부 치유 식물로 화상이나 햇볕에 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알로에가 단순한 진정작용을 넘어서 기미와 잡티를 부드럽게 완화하고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로에의 속살에 들어있는 투명한 젤에는 알로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로인은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며 이미 생긴 잡티나 색소 침착 부위도 점차 옅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햇빛 미세먼지 장기간의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 자극 없이 천천히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에도 아주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 알로에 잎을 깨끗이 씻은 뒤 초록색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속에 있는 투명 젤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잡티가 걱정되는 부위에 직접 바르기만 하면 되며 세안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시켜도 무방합니다. 하루 1, 2회 아침이나 자기 전 시간에 꾸준히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알로에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물이라 예민한 피부, 얇아진 노년층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렵거나 붉어지는 민감성 피부에도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쉽게 잃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없이 안전하고 고마운 자연의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자신의 건강과 피부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겠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시거나 지금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적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실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7번째로 소개해드릴 피부 회복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많은 분들이 카레나 닭고기국 같은 요리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향기와 노란 빛으로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강황이 단순히 향신료를 넘어서 피부 건강을 위한 강력한 자연치료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황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황색 성분 덕분입니다. 커큐민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한겸 성분으로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커큐민은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부드럽게 억제하면서 기미나 잡티가 점차 옅어지고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작용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화학성분 없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야말로 강황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계면활성제나 미백 성분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강황은 부드럽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강황 가루 한 작은술에 우유나 꿀 한 스푼 정도를 넣어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은 후 얼굴의 기미나 색이 고르지 않은 부위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완전히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내주면 끝입니다. 단 사용 후 피부에 노란빛이 살짝 남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며 2, 3번 부드럽게 세안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황은 이렇게 단순한 사용만으로도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빛을 잃은 피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정기적으로 반복하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광채가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황이 자연이 주는 진짜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8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연 재료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에 좋은 건강한 아침 식사 재료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귀리가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가꾸는 천연 각질 제거제로도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곱게 간 귀리는 화학 스크럽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자극이 적으면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줍니다. 귀리를 곱게 갈아 사용하면 묵은 각질과 손상된 피부세포를 조용히 정리해주며 동시에 칙칙해진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밝혀줍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잡티와 색소 침착이 서서히 옅어지고 피부결이 한층 매끄러워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귀리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재료입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귀리가루 3큰술에 우유나 꿀 1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크림처럼 되직한 상태가 되면 김이나 칙칙함이 있는 부위에 도포한 뒤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줍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자극되면서 흡수력도 더 높아지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아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약 20분 정도 자연 건조시킨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마무리입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주 3번 꾸준히 실천하시면 피부톤이 점차 균일해지고 거칠던 촉감이 부드럽고 매끈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기 어렵다 하시지만 사용한 지 2, 3주 후부터는 거울 앞에서 달라진 피부를 느끼며 놀라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귀리는 단지 속 건강에만 좋은 곡물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매일 먹는 곡물 한 줌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또 다른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귀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9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연 재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아침에 한 잔의 녹차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녹차가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부에도 놀라운 회복 효과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녹차는 단순한 차가 아닌 피부를 지키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자 진정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차잎에는 카테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피부세포가 하루하루 노출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력이 떨어지거나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는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자극하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 재생 주기를 만들어줍니다. 햇볕에 자주 노출되거나 미세먼지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에게는 녹차가 피부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용법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녹차 한 잔을 완전히 식힌 뒤 화장솜에 녹차를 적셔서 잡티가 있는 부위나 피부톤이 칙칙한 부위에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하루 1, 2회 15분 정도만 반복해 주셔도 피부가 서서히 맑아지고 과다한 피지와 번들거림도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간편하고 시원한 사용법도 있습니다. 우려낸 녹차 티백을 냉장고에 보관해 차갑게 만든 뒤 아침에 눈 밑이나 피부 위에 올려보세요. 피부가 상쾌하게 깨어나는 동시에 부기 완화와 진정 효과까지 덤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달래주는 데에도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녹차는 단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도
건강한 변화를 불러오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쉬운 자연요법 하나로도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외적인 피부 관리법들은 전체 피부 건강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미나 잡티 피부의 칙칙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 뿌리는 몸속 노폐물의 축적이나 장기 기능의 불균형, 특히 장과 간의 해독 기능 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그 신호를 어둡고 칙칙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외적인 관리와 동시에 내부의 균형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꾸준한 야채와 과일 섭취,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피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안팎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부는 안에서부터 빛이 나고 나이에 관계없이 본연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자외선 차단의 생활화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햇빛을 그대로 맞는 생활 습관은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시켜 잡티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고 외출 전에는 모자나 양산, 얇은 긴 소매 옷으로 물리적인 보호를 더해주세요. 이러한 일상 속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 딸기 같은 항산화력이 뛰어난 색색의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처럼 껍질째 먹는 견과류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좋은 지방산, 파이톤 뉴트리언트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피부의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해 투명하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주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재료 9가지를 통해 피부를 가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레몬, 사과, 식초, 감자꿀, 양파, 알로에, 강황, 귀리, 녹차. 각각은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안에서부터 회복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레이저나 화학시술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순환 회복법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료를 선택해보고 집에 있는 재료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정성껏 실천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피부에 커다란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햇빛을 피하고 푹 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나 자신을 돌보는 생활 태도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결국엔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마음까지 함께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피부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노년을 힘겹게 버티느냐, 활기차게 살아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8가지 일상 습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건강과 자립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8가지 필수 자기관리 습관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하루 5분도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지금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중 7번째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의사도 진료 시 언급하지 않지만 단 3주 만에 낙상 위험을 4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 처방도 아니고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한암병원 같은 기관에서 뒷받침하는 일상 실천형 건강습관입니다. 지난달 저는 김화자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81세이신데도 60대 못지않은 활력과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가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나의 8가지라는 제목이 적힌 송을씨 메모를 꺼내셨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함께 5년 전 만든 이 목록 덕분에 점점 약해지던 몸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필수 습관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일 테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몸의 갈증 신호 자체가 눈에 띄게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은 이미 심각한 탈수 상태일 수 있으며 이 조용한 탈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여러 증상의 진짜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립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신장기능 악화, 혈압 조절 이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어지럼과 혼란을 통해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물을 사용합니다.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고 혈액은 적절한 수분량이 있어야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뇌 역시 맑은 사고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주 약간만 탈수되어도 이 모든 시스템은 최적의 상태보다 한 단계씩 떨어진 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매일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오후가 되면 멍해지는 느낌, 반복되는 요로 감염 이유 없는 어지럼 들쭉날쭉한 혈압이 사실은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매와 혼동될 정도의 인지혼란 낙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어지럼 병원 치료가 필요한 반복적인 요로 감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 그리고 약물 조절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지는 혈압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 문제는 만성 탈수인데도 병원에서는 혈압약 용량만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3세 박성호 씨는 수개월 동안 오후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의사가 수분 상태를 확인한 뒤 하루에 물을 3컵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놀랄 만큼 단순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온수 정도의 물병 하나를 구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에 항상 눈에 보이게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병을 채우고 점심 전까지 한 병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녁 식사 전까지 또 한 병을 마시면 됩니다. 하루 약 40온스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충분한 기본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2시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절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맹물이 불편하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세포는 이미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당장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필수 습관 두 번째, 아침 햇빛 노출. 몸의 시계를 맞추는 10분 루틴. 아침에 눈을 뜬 후 1시간 이내에 햇빛을 쐬는 습관은 단 10분이면 충분하고 돈도 들지 않지만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건강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아침 햇빛 노출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 호르몬 균형, 기분 상태, 뼈 건강,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바로 몸의 수리 호르몬 분비피로 조절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매일 아침 햇빛을 통해 다시 맞춰지지 않으면 밤에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낮에는 멍해지며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실내에서만 보내는 아침은 결국 이 시계를 흐트러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겨울철 우울증, 밤잠, 설침뼈, 약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자 씨는 68세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수면 클리닉을 찾았고 원인이 아침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생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기상한 후 1시간 이내 단 10분만 바깥에 나가 얼굴에 자연광을 쐬어주세요. 꼭 직사광선을 쬐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우체통까지 천천히 걸어 다녀와도 좋습니다. 앞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생체시계에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날이 흐려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야외 빛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잠시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우리 몸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맞춰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 습관 세 번째, 주 3회 이상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흡연보다 위험. 일주일에 최소 3번.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명백한 의학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노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신체적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시적으로 높아지며 면역 기능과 심장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언어 처리 기억, 회상 감정, 조절 상황 판단 등 여러 뇌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 과정이 뇌의 연결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는 곧 치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인지 예비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실제로 향상시킵니다. 단 한 번의 긍정적인 교류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수시간 동안 감소하며 백신 반응이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강해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인지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우울과 불안이 함께 깊어지며 몸속의 염증은 계속 높아지고 면역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평균 수명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고립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자각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라는 생각 속에 사실은 스스로를 병원으로 이끄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77세의 김세호 어르신은 몇 달간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지역 경로당에서 매주 열리는 고스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6주 만에 머리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사회적 연결 약속을 미리 잡아두세요. 병원 진료처럼 중요하게 일정표에 적어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꼭 대면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됩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고 이웃과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것도 해당됩니다. 주말 예배나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교류입니다. 만약 지금은 주변에 교류할 사람이 없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꺼내 이번 주 한 번의 교류 약속을 직접 잡아보세요. 우리 뇌는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건강을 회복합니다. 필수 습관 4번째 균형 운동 매일 3분. 넘어짐은 노화가 아니라 무관심 넘어지는 일은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상은 피할 수 있는 결과이며 그 핵심은 바로 균형 감각을 매일 조금씩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낙상 예방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몇 분간 균형 운동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6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위험이 4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며 그 효과는 단 3주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이자 독립성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은 또 넘어질까봐 라는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며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균형 감각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은 3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됩니다. 귀 속의 전정기관 눈을 통한 시각정보, 그리고 관절과 근육이 우리 몸의 위치를 감지해 뇌에 전달하는 감각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나이가 들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지만 다행히도 이 기능들은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균형 운동을 하면 지금의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신경회로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더 튼튼해지고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듯 균형 감각 역시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런 훈련을 무시한다면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표적인 예인대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는 이전 수준의 생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낙상은 심리적인 두려움을 키워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생기는 근육 손실은 다시 균형 감각을 약화시켜 더 자주 넘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4세 정화자 어르신은 어느 날 부엌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 매일 균형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얼어붙은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며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 운동을 절대 빼먹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20초간 버티고 반대쪽도 20초간 버텨보세요. 욕실 세면대나
벽을 가볍게 짚고 안전하게 시도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부엌 바닥에 일자로 선을 그었다고 상상하고 발 뒤꿈치가 앞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걸어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일어나 앉기를 반복해보세요. 이 3가지 운동을 모두 해도 3분도 걸리지 않지만 몇 주 안에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밤 양치질할 때 욕실 세면대를 가볍게 짚고 한 발 서기를 실천해보세요. 3주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안정감을 되찾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필수 습관 5번째, 맵기 단백질 섭취.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다. 필수 습관 5번째는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먹는 것입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신진대사의 현실입니다. 국내 영양학회와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노년기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젊은 성인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 역할을 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지탱하며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움직임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을 때 몸이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단백질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는 부담스러워지며 장을 본 후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반응 속도도 느려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중 관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근육 손실이 허약함을 빠르게 가속화시키는데 이 허약함이야말로 노년기의 사망 위험과 독립 상실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계속하면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지는 몸 상태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변화입니다.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고 세수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게 만들며 감기나 수술 같은 작은 사건에서도 회복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이는 몸 안에 회복에 사용할 단백질 비축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80살의 김정우 어르신은 해마다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다가 주치의의 권유로 식사마다 단백질 섭취량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6주 만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복잡한 식단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2-3개나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 과일과 함께 먹는 코티지 치즈가 좋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연어 한 토막고기, 양을 넉넉히 넣은 샌드위치를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또는 콩과 잡곡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는 요거트 치즈와 견과류 필요하다면 단백질 음료를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적어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죽이나 오트밀 스무디에 질 좋은 단백질 분말을
소량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드신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이 부족한 끼니가 있었다면 내일은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수 습관 6번째, 심호흡 5분. 숨이 곧 자율신경의 키, 매일 단 5분 깊은 숨을 쉬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숨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호흡은 스트레스 반응, 혈압 통증, 인식, 수면의 질까지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얕고 빠른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건강센터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심호흡 훈련이 자율신경계 중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만성 통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세포 노화 속도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집중할 때도 모르게 빠르고 얕은 호흡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는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되고 근육은 계속 경직되어 통증을 유발하며 밤에도 쉽게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수준의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바꾸는 순간 몸 전체의 긴장 시스템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심호흡의 힘을 외면한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혈압 관리법, 통증 완화법을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혈압은 불필요하게 올라가며 통증 인식은 더 예민해지고 세포 회복의 필수적인 숙면은 깊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71세의 박성희 어르신은 수년간 고혈압 전단계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루 5분 심호흡 습관만 실천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혈압이 12mmHg나 내려가고 담당 의사로부터 약 용량도 줄여도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건 단 5분입니다. 매일 오후 알람을 맞춰두고 조용한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편하게 붙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이클을 5분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몸이 새로운 호흡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땐 잠시 평소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잠시 멈추고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해보세요. 몸 안에 스르르 내려앉는 평온함이 느껴지시죠? 이 감각을 매일매일 느끼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필수 습관 7번째, 수면 시간 고정. 숙면의 질이 노후를 좌우한다. 일주일 내내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요일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주말이라고 더 자고 싶다고 말해도 몸속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세포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뇌 안에 노폐물을 비우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수면 리듬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면을 경험하고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면역력이 강화되고 치매 위험도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평일과 주말 명절을 가리지 않고 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짜여진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리듬은 몸이 언제 회복하고 언제 호르몬을 분비하고 언제 면역체계가 작동해야 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는 뇌가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사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 조직을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도 이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면역세포 역시 일정한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감염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날마다 들쭉날쭉하면 이 모든 과정이 무너집니다. 몸은 언제 정비를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 평일엔 일찍 자려 해도 잠들지 못하는 패턴은 결국 수면의 질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잠을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속 염증은 점점 누적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한 번에도 쉽게 쓰러지고 뇌에 쌓인 노폐물은 제거되지 않아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낮 동안의 졸림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인지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69세의 이영숙 어르신은 매일 8시간씩 자는데도 오후만 되면 늘 무기력하고 지치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해본 결과 문제는 수면 시간의 불규칙성이었고 이로 인해 뇌가 충분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고 매일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집안의 불빛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은은하게 낮추고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매일 밤 같은 순서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나 간단한 스트레칭처럼 편안한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수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이른 경우에는 15분씩 천천히 조절해가며 목표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밤 알람을 새로 설정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일정하게 자느냐가 진짜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와 몸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노년기에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복잡한 건강법을 따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8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수많은 의학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방법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거나 전혀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건강보조식품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작은 습관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과 지속적인 실행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완벽히 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마음에 와닿는 2가지 습관만 선택하세요. 그 둘을 2주 동안 제대로 실천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 2주 단위로 2가지씩 더해 나가보세요. 2달만 지나면 8가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고 그 복합적인 효과는 놀라울 만큼 건강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습관은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떤 습관이 가장 쉬웠고 어떤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8가지 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하나라도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습관이 있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세대를 위한 실제 삶에 효과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번거롭고 과장된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만 함께 나눌 겁니다. 일주일 내내 헬스장에 다니고 하루에 100g씩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 해도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바로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챙겨 드셔도 근육은 쉽게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보충제 형태의 콜라겐에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젤라틴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소뼈 육수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소뼈 육수만으로는 근육을 만들기에 콜라겐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5g의 콜라겐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뼈 육수 한 그릇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양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뼈 육수보다 콜라겐이 8배나 많은 액체 콜라겐 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구하기 쉬운 두 번째로 좋은 식품부터 소개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최고의 선택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을 이기고 60 이후에도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선 껍질 육수입니다. 이 육수 한 컵에는 놀랍게도 12개에서 15개에 달하는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뼈 육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양이죠. 특히 해양성 콜라겐은 다른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약 1.5배 더 높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더없이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 콜라겐은 근섬유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뿐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선 껍질 육수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운동 후 근육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을 겪는 120명의 어르신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매일 생선 껍질 육수를 마신 그룹은 평균 1.46kg의 근육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 식사를 한 대조군은 고작 0.36kg를 증가에 그쳤죠.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고 자연에서 찾은 근육 보존 요법이라 부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2000년 전부터 생선 껍질 육수를 쇠약한 근육을 살리는 약선 음식으로 활용해왔고 바다의 콜라겐이 노쇠한 신체에 힘을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어 혹은 대구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 생강과 천일염을 넣어 넣고 약불에서 2-3시간 정도 천천히 끓여주면 됩니다. 육수를 식혔을 때 젤리처럼 굳어진다면 그 안에 콜라겐이 충분히 추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생선 껍질 육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 육수를 식사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에 한 국자 넣어 함께 조리해보세요. 점심에는 채소와 닭가슴살을 넣은 국물 요리로 활용하면 좋고, 저녁에는 구운 연어와 고구마 곁에 따뜻한 육수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면 매 끼니가 근육을 위한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만 마신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콜라겐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만 진짜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식품은 생선 껍질 육수와 함께 마실 때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콜라겐 식품은 바로 닭발 육수입니다. 닭발로 우려낸 육수 한 컵에는 무려 14석에서 18개 콜라겐이 들어있으며 이는 전체 단백질 함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육수에 포함된 콜라겐은 제1형과 제2형이 줄을 이루고 있어 근육 섬유를 직접적으로 재건해줄 뿐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연골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르신들에겐 더 튼튼한 근육과 함께 운동 시 느껴지는 관절 통증도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닭발 육수에는 값비싼 관절 영양제에 들어있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자연스럽게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내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훨씬 빠르게 붙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4개월 동안 5명의 시니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 3번씩 닭발 육수를 섭취한 그룹은 하체 근력이 28% 증가했고 근육통은 45%나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이유가 바로 닭발 콜라겐의 독특한 조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이 비법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에서도 닭발탕은 오랫동안 뼈와 근육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쓰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한의사들은 닭 중에서도 발 부위에 근육을 살리는 영양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닭발 육수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닭발을 양파와 향신 채소와 함께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은은한 불에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 식힌 뒤 국물이 탱탱하게 젤리처럼 굳는다면 콜라겐이 제대로 우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육수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와 닭발 육수를 함께 마시면 바다에서 온 콜라겐과 육상에서 온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단일 식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아미노산 조합을 형성하며 근육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선 콜라겐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회복을 돕고 닭 콜라겐은 장기적으로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를 형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마치 태그팀처럼 몸속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든 닭발 육수에 달걀 2개를 풀어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익히면 고단백 콜라겐 수란이 완성됩니다.
점심에는 당근 샐러리, 시금치를 넣은 채소 수프의 국물로 활용해보세요. 저녁에는 본 식사 30분 전에 향신료를 더해 따뜻하게 마시면 소화기관이 예열되어 콜라겐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취침 중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시간에 맞춰 콜라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아무리 마셔도 만약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할 뿐더러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런 조합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음식 중 마지막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번 주에 한 번쯤은 드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다음 파트는 수많은 연구자료와 1,000명이 넘는 환자 진료 경험, 그리고 국내 근감소증 전문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밝혀낸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드시면서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많은 어르신들이 육수나 탕과 함께 드시는 아주 익숙한 주식이지만 바로 그 평범한 쌀밥이 근육을 키우는 노력을 몰래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는 심지어 설탕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콜라겐 육수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몸속 콜라겐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흰쌀밥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콜라겐 식사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콜라겐의 아미노산이 근육세포에 흡수되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흰쌀밥이 생선 또는 닭 육수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음식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속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속도를 앞당긴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 김정숙 어르신이라는 87세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콜라겐 육수를 드셨는데 정작 근육량은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끼니마다 흰쌀밥과 함께 육수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뒤로 제가 퀴노아나 귀리로 대체하도록 권해드렸고 불과 3주 만에 근육량이 0.kg로 증가했고 예전보다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 몸의 근육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마신 직후 최소 2시간 동안은 흰쌀밥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일상 독립성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술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나 잠자기 전 한 잔씩 마시는 술은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어르신들께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순간부터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적은 양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7%까지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은 우리 몸이 콜라겐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정성 들여 마신 콜라겐 육수가 그저 무의미한 국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섭취 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 술 한 잔을 즐기시는데 이 습관은 수면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는 12주간 150명의 어르신을 추적 관찰했는데 콜라겐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술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폭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술이 mTOR 경로라는 중요한 근육 합성 신호 체계를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여기에 알코올이 결합되면 체내에서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근육세포에 축적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오히려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세진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올해로 82세이신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분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매일 저녁 정성껏 닭발 육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위스키 한 잔을 약주 삼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지만 근육량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이후 제가 저녁 술을 끊도록 조언드렸고 불과 6주 만에 악력은 23% 증가했고 체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도 0.8kg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콜라겐 육수를 마신 날은 최소 24시간 동안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정말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 몸속에서 콜라겐과 술이 함께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놀라우셨다면 다음에 알려드릴 마지막 음식은 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마지막 음식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겉보기엔 맛있는 국물 요리에 좋은 곁들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풍미가 모든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가공육은 근육을 살리려는 콜라겐 육수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가장 나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이컨 한 조각에는 무려 4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질산염, 인산염, 기타 각종 화학 보존제가 첨가돼 있죠. 이런 베이컨을 이미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육수와 함께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등하면서 위험한 수준의 체액 저류와 전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방해하고 심혈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근감소증을 겪는 시니어 180명을 10주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이컨처럼 가공육을 단백질 식단에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45%나 높았고 근육 성장률은 30%나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콜라겐 속 아미노산의 세포 내 흡수를 막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컨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콜라겐 육수에 아미노산과 반응하게 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 퇴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맛있다고 함께 먹은 조합이
소화기관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올해로 85이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선껍질 육수를 꾸준히 드셨지만 동시에 그 육수 위에 바삭한 베이컨 부스러기를 뿌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이나 콜라겐을 열심히 섭취하셨지만 관절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혈압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제가 구운 닭가슴살과 허브를 곁들이는 식단으로 바꾸자 단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감소했고 근육량도 뚜렷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맛과 식감에 현혹되지 마세요. 콜라겐 육수에는 깔끔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공육 대신 허브를 곁들인 닭고기 칠면조 혹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지금 당신의 근육은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진짜 살리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중 어떤 음식을 모르고 콜라겐 육수와 함께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있고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정말로 내 나이에 맞는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표입니다. 이 식단표에는 50가지가 넘는 고단백 식사법과 콜라겐이 풍부한 레시피가 담겨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흡수를 극대화하는 섭취 타이밍 전략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식단을 넘은 완성도 높은 건강 플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식단표는 댓글 상단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근력 강화 비법을 공개합니다.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알려드릴 것은 다리의 특정한 세 지점을 잠들기 전 딱 30초간 마사지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이미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운동 없이도 근육 활성도를 34%나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은 구독자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공개될 이 다리 근육 강화 비법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내일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